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또 이렇게 만났는데요. 2주 전에 좀 약간의 건강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 좀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네, 2주간은 별일 없이. 그러니까. 네. 네, 밥 잘 먹고 네. 잘 싸고. 네. 네. 지금 뭔가 천장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뭐가 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 알림 설정. 1분 만에 시작한 지 1분 만에. 네, 그리고 가끔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큰 힘이 돼서 시작하자마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악플 말고 선풀 네,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나 뭐 같이 하고 싶은 영화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제가 몇 분 없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한번 이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니, 이름은 아직 이름은 모르지만 어렵지. 아이디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 먼저 윤 작가님의 추천작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아주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공개된 넷플의 신작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 추천작도 오늘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네. 오, 네, 통하였군요. 겹치진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겹쳤군요. 그러네요. 네. 윤 작가님이 준비하시니까 저는 약간 예. 추임새가 네. 많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감독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이 영화 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감독이 제로 다크 서티하고 하트로커 뭐 만드신 그죠. 캐서린 캐서린 비글로. 비글로. 그리고 주인공도 제가 뭐 이게 누구 하나 딱히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긴 하지만 여기 듄하고 미션 임퍼서블에 나왔던 레베카 퍼거슨. 너무 이 배우 좋아요. 너무 예뻐요. 멋있지 않아요? 너무 생긴 예뻐요. 게 정말 진짜 멋있어. 네 맞아요. 멋쁨. 네 맞아요. 멋있으면서 예쁨. 볼 레베카 때마다 퍼거슨. 너무 감탄스러운 정말 맞아. 연기도 연기지만 생김새가 맞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아주 평화롭게 시작되던 어느 미국의 어느 날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핵폭탄이 미국으로 향해 날아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미사일. 네, 미사일. 네. 근데 러시아, 중국, 북한이 이렇게 약간 용의 국가로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은 아무도 자기네가 쏜 건 아니라고 부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핵전쟁으로 지금 발발하게 될 상황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미 미사일은 날아오고 있고 약 16분 후면은 미국 영토 어딘가에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이 된. 그래서 이 16분을 2시간 동안으로 긴박하게 보여주는 그 16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18분 아니에요? 저는 16분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아무튼 18분과 16분 사이입니다. 네. 그럼 그러다가 17분으로 합의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다가 그 핵 미사일이 이제 그 1,000만 인구가 사는 시카고를 네, 맞아요. 향하는 결국엔 시카고로 가게 됐다. 네, 이런 네. 예. 그런 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예전 작품들에 비하면 엄청 수작이라고는 사실 좀 평가하진 않지만 이게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런 긴장감과 스릴감 2시간 내내 약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진짜 그 스릴을 만들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럴까? 나는 진짜 항상 볼 능력자. 때마다 이 전쟁의 긴장감이나 이 군인들의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권위 의식이라든지 이 특히 그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것들을 어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진짜 너무 능력자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 방면에서 예. 정말 그래서 그 기대감은 충분히 충족시켜준. 그래서 영화적 재미로서는 사실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작으로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결론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성 형식의 영화 구성 형식에 대한 약간 호불호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호 쪽도 불호 쪽도 사실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영화가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막은 처음에 이제 미사일을 탐지한 미군 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전략사령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보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3번 반복되는 맞아, 걸 맞아요.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왜 3번을 계속 봐야 되지? 이 구성상에 이런 의문이 그런 드는데 구성. 네.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불만스럽지 않았거든요. 그 다양한 시각에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저 사람이 혹은
저 조직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맞아요. 그때 대통령은 뭐를 했지? 나중에 산막에서 보면 또 대통령은 그 시각에 무슨 그 스포츠 행사에 가 있고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화로운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이런 정말 사실은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냥 끝이 아니고 다음 전쟁이 예고되는 거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렇죠. 국가들이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가 끝장날 수 있는 상황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벌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엄청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류를 위한 어떤 맞아요.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국익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하필 그걸 내가 내 선택 하나로 버튼 하나 누를까 말까 이 선택으로 이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막 이 사실 2시간 내내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데 자기는 이 모든 그 핵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보완도 하고 막 준비를 엄청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할 수 있는 걸 해도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이거 우리가 수천 번 훈련한 상황이잖아. 맞아. 이게 계속 아. 나오는데 훈련한 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돼. 현실은. 안 돼. 안 되고 그 뭐 예를 들면 매뉴얼북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매뉴얼북일 뿐이지 어쨌든 이게 현실에서 이게 다 준비 과정이 이게 의미가 없었네 같은.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쏘고 요격을 했는데 그게 타격을 못했어. 막 일어나는 이게 또 멘붕에 빠지고 막 이런 긴장감이 정말 정말 리얼하고. 그래서 이 핵에 대해서 다들 간과하고 이게 위험한 건 알지만 설마 진짜 저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좀 간과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습게 볼 일은 아니고 진짜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현실감을 주면서 맞아요. 이 제목 자체가 이 지구 자체가 그냥 그 다이너마이트 덩어리라는 소리인 거예요. 핵무기로 가득 찬 집이다. 집. 어. 지구가 그렇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되게 심어주면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도 되게 남는 것도 되게 많고 뭐 어쨌든 그 모든 사건을 겪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약간 이 긴장감 속에서 사람들이 뭘 느끼나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패닉 상태에서도 그 레베카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맞아요. 막 진짜 정신머리를 붙들고 있으려는 그 막 그런 책임감 막중한 그런 게 와 진짜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진짜 저렇게 되겠구나. 맞아요. 울 틈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가족도 있고 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되게 리얼했던 것 같고 하지만 뻔한 어떤 클리셰 같은 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무슨 뭐 눈물을 쥐어짜는 그런 것도 없었고 맞아요. 어떤 영웅이 등장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영부인이 마침 그 시간에 멸종되기 직전에 그 아프리카의 그 맞아. 코끼리를 약간 구하러 가시거든요. 원래 뭐 일정이 원래 근데 멸종은 지금 코끼리에게만 닥친 일이 아닌 거예요. 인류에게도 그렇게 자만할 일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만든 무기로.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깨달음과 약간 씁쓸함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역시 이 감독 범상치 않다. 그러니까요. 전 인류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허트로커 때도 들었는데 전쟁에서 저런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지. 이런 놀라움. 내 말이. 제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맞아요. 허트로커였거든요. 저도. 저는 제로 다크 서티. 그것도 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섭더라. 네, 맞아요. 허트로커에서 되게 충격이었다면 네. 그 충격보다 뭔가 더한 공포스러움을 제로 다크 서티에서 느꼈던 것 같고 그게 또 여자 감독이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걸 아실까요? 너무 궁금해. 아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캐슬린 맥골러가 지금 73세라는 맞아요. 그거 보고 또 놀랐잖아. 맞아요. 아니 감각이 늙지도 않으셔. 아니 어떻게 이런 감각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체력도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한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강한 여자를 사랑한다. 그 맞네. 일맥상통하네. 터미네이터에서 소나무시네. 소나무치야.
근데 이 영화에서 약간 엔딩이 뭔가 엔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엔딩이 좀 뭐한 거 아니야? 약간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런 거에서 좀 호불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엔딩을 딱 봤을 때 영화가 끝날 때 응?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 결말이 최선이었을 것 맞아요.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도 끝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끌고 가는 거지 했는데 음. 그 저도 처음에는 이랬는데 음. 아 지나고 나니까 그래 뭐 끝을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는 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서린 베그로우 감독도 그런 질문들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폭력이라는 거는 행동이 아니라 그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이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지가 대단한 어떤 폭력 상황인 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지 폭발 그 자체를 자기가 보여주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역시나 최선의 결말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작가님 아직 안 보셨어요? 네, 일단 픽해놓고 언제 플레이를 해야지 하고 아직 아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끼지 마세요. 보세요. 근데 약간 저희가 그때 극장에서 볼까도 했었지만 못 봤잖아요. 맞아요. 이게 극장에서 이제 일부 개봉만 했는데 확실히 극장에서 봤으면 이 긴장감이나 이 어떤 뭐 사운드적인 어떤 맞아요. 몰아침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극장에서 TV 봤으면 진짜로 심장이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도 좀 심장이 요즘 많이 떨리는데 넷플릭스로 봐서 조금 아쉬운 건 있었어요,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는 지난번 그 프랑켄슈타인 저희가 본 영화도 그렇지만 이게 큰 스크린으로 봐야지 맞아요. 훨씬 더 이렇게 실감 나고 사운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요즘은 다 넷플릭스 개봉작 영화들이 많아서 조금 그게 아쉬워요. 네. 그래서 캐슬린 비글로의 이분이 8년 만에 연출 복귀한 작품이래요. 다시 한번 제목이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네. 그래서 이 작가와 윤 작가의 추천작으로 네. 뭐 두 사람이 어쨌든 저희가 서로 이제 추천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겹쳤지만 어쨌든 강추드린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오늘 작가님 당장 가서 추천작. 보겠습니다. 추천작 얘기해 주세요. 네, 저의 추천작은 지금 이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이런 작품을 추천해도 고양인가요, 모르겠는데 고양이 나오. 아니에요. 저는 쿠팡 플레이의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크업 서바이벌 예능으로 요즘 진짜 화제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스트 메이크업입니다.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요. 효리 언니 나오는. 네. MC가 이효리, 우리 슈퍼스타 이효리님이시고 심사위원은 네 정샘물님, 이사배님 이렇게 보시는데 진짜 이 유명 안 유명을 떠나서 네로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뷰티 크리에이터 등등 60명이 참가를 하시거든요. 이게 메이크업 하면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피부 표현을 더 깨끗이 할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진짜로 순수 예술이자 행위 예술이거든요. 이 메이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기구들 있잖아요. 뭐 네. 브러쉬라든지 퍼프 이런 걸 떠나서 빨대, 빨대? LED 조명 이런 것들이 얼굴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진짜 보시면 깜짝 놀라실 빨대 너무 신선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못 보고 만약에 메이크업 한 얼굴만 봤으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저렇게 화장했구나 했을 텐데 그 과정에 나오는 뭐 퍼포먼스? 아트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창의적일 수 있나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이렇게까지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이런 놀라운 거의 순수 예술에 가까운 행위 예술에 가까운 그런 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때요? 얼굴이? 결과도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놀랍다는 게 우리가 네. 뭐 화장이라는 거는 그 봐서 그냥 예뻐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행위 예술이라고 하시니까 네. 뭔가 막 이런 얼굴로는 밖에 못 나갈 것 같은 막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저는 이렇게 짤만 몇 개 봤었었는데 약간 주제별로 되게 희한한 주제를 주고 굉장히 좀 평소에 보는 그냥 얼굴 화장, 연예인 화장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예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주제인 거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제로 그런 거구나. 뭐 차인표님이 이번에 소설
한 편 쓰셨잖아요. 네. 그 소설 중에 인어에 대해서 설명한 새끼 인어를 구하러 가는 어미 인어의 어떤 처연함 뭐 이런 그런 걸 또 네, 메이크업으로 그런 구현하는 내용을 거예요? 보여주고 여기 새끼 인어를 구하러 가는 어미 인어의 모습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고 뭐 패션쇼에 등장하는 옷을 보여주고 여기에 맞는 메이크업. 근데 우리가 보통 저런 옷이면은 뭐 이러저러한 색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는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창의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듣기로는 이 제작팀이 음. 흑백요리사 제작팀이라고 들었거든요. 윤 그래서 작가님이랑 친하신? 저는 작가 언니랑 친한데 스튜디오. 그 작가 언니는 이번엔 참여를 하지 않으시고 아. PD랑 이제 이 제작사가 똑같아서 약간 스튜디오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여기 이 저스트 메이크업의 리뷰 보면은 베스트 글이 그거예요. 넷플릭스로 갔으면 흑백요리사 이상 갔을 텐데 뭐 이런 댓글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최종 우승자를 뽑는 그런 네, 거예요. 최종 우승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고 대부분 마지막 아마추어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프로들 진짜 청담에서 한 3, 40년 샵하신 원장님 저희가 제가 아는 들어도 원장님들 뭐 예를 들면 얼굴 아는, 소테일이라든지 거의 셀럽에 가까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심사위원도 아니고 참가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흑백요리사의 여경래 셰프가 참가자로 나오듯이 약간 비슷하네. 그런 식의 형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 중에 막 자기 선배를 심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그 바닥에서 같이 하던 분들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오히려 심사할 때 더 냉정하고 더 이성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막 심사하다가 갑자기 오열하는 상황도 있고 그 아티스트의 스토리텔링을 듣고 정말 그냥 저스트 메이크업이지만 저스트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윤 작가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어떤 흑백 요리사의 성공을 많이 벤치마킹하면서 맞아요. 형식이 비슷해요. 네. 재밌게 뽑아낸 그런 작품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에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저도요. 네, 메이크업을 잘 안 했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메이크업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가끔 너무 제 생각에 너무나 매력적이신 분이 이렇게 화장을 설명하실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메이크업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거는 게 진짜 예술이고 거의 순수미술을 하는 아티스트에 가까워요. 그냥 메이크업이 아니고 차라리 화장 분장으로 구별했을 때는 분장에 가까운 그런 컨셉이 너무 멋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요리라는 거는 누구나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비해서 메이크업은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좀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네. 관심이 없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예능적 재미 뭐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요리보다는 조금 폭발력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아직도 들긴 해요. 근데 우리 다 어릴 때 벽에다 낙서하고 뭐 모래에다 글씨 쓰면서 자라잖아요. 맞아요. 그때 느낌? 그때 제일 창조적이었던 것 네. 같아요. 창의력이 그때. 모든 인간은 다 그러니까 누구나 화가나 있어요. 예술가로 맞아. 태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우리의 재능을 스스로 그렇죠. 억압하는 이런 느낌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그런 예술혼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요리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그런 벽돌 같은 거 부셔가지고 고춧가루 만들고 제가 그 시절 국룰이죠. 빨간 벽돌 가루. 그게 그렇게 재밌고 뭐 맨날 상 차리고 근데 요즘에는 제 몸 하나 저를 위해서 상 차리는 것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쵸?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네. 모든 걸 섭렵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 예술가도 되고 미술가도 되고 요리사도 됐다가 많은 맞아요. 자라면서- 가수도 됐다가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억압한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맞아요. 억압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어릴 때 상처가 뭐냐면 제가
피아노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오. 어린이가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갖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졸라서 피아노를 사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제가 그 4년을 너무너무 열심히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피아노가 너무 좋고 집에서도 맨날 피아노 연습하고 그게 저희 낙이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피아노 학원 가면 안 된다. 넌 중학생이 됐으니까 공부를 하고 학원을 끊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왜 중학생이 되면 피아노를 못 칠까. 공부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피아노 있는데 절대 안 치는데요. 아무튼 그때 꿈이 꺾였던 그러니까 꿈이라기보다 너무 좋아하던 거를 어른으로부터 못함을 당했던 뭐 그런 것들이 다들 조금씩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 어릴 때 내가 좋아하던 것에 나의 잠재력이 숨어 있다. 근데 그런 잠재력을 일깨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메이크업에 매우 큰 의미네요. 메이크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도 그러니까. 창의적일 수 있구나. 나의 창의력은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으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창의력을 보면 내 뇌의 어떤 부분도 활성화가 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창의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네, 좋은 작품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작. 네, 네. 이 작가와 윤 작가의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김 작가의 저스트 메이크업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추천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메인 작품이 또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감독도 뭐 아까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뭐 전 세계 엄청난 팬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네.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신작이죠. 부고니아를 네. 오늘 메인 작품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고니아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장준항 감독님의 2003년도 작품 비운의 명작. 네, 비운의 명작인 저주받은 걸작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자, 먼저 이 부고니아 지구를 지켜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부고니아가 어떤 식의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지 윤 작가님이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이 부고니아 뜻이 저는 궁금해갖고 일단 찾아보니까 이게 고대에 썩은 소의 시체에서 꿀벌이 생산된다고 믿었던 어떤 의식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역 경제를 움직일 정도의 막 큰 손이며 성공한 여성 CEO로 알려진 미셸이 사실은 지구를 병들게 하고 벌도 사라지게 하는 주범인 빌런 안드로메다 출신의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는 테디가 있어요. 그 남자가 사촌 동생 돈과 함께 이 미셸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계획은 미셸을 통해서 외계인과 접촉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미셸은 자기가 외계인도 아니고 지구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테디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미셸을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고문하면서 그 외계인이라고 실토하라고 막 하면서 이게 점점 이상한 부조리극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지구를 지켜라랑 큰 틀의 스토리뿐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네, 맞아요. 줄거리의 흐름은 거의 유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월 31일 날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커리어 사상 최고 오프닝 성적을 거뒀대요. 아, 그래요? 네, 오프닝 스코어가 최고였고 그다음에 24년 최고의 화제작인 서브스턴스 오프닝 선적도 넘어선 그래요? 네, 그런 수치를 되게 독특하네. 보이고 그 정도로? 있다는 너무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네. 가지고 있고 또 뭐 워낙에 뭐 슈퍼스타죠. 엠마 스톤이랑 그죠. 네, 제시 플레멘스가 나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영화를 어저께 다들 보셨는데 네. 따끈따끈한 첫인상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영화 베스트 3가 공공의 적,
김씨 표류기 그리고 지구를 지켜라 이렇게 베스트 3거든요. 아니 그게 하나의 작품 같아요. 공공의적 김씨 표류기, 공공의적인 김씨가 표류해서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 두 편이 아니라 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를 재미있다고 추천해주면 항상 욕을 먹었어요. 제가 그런 억울한 과거를 생각해봤을 때 정말 욕을 먹었다고? 이 감독님의 리메이크 너무 환영하고 너무 재밌었고 잘 봤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신가요? 아니 영화 자체가 너무 실망이고 엉망이고 이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롤고스 란티모스 감독을 빼놓지 않고 보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작품 중에서도 조금 달랐죠 이번. 다르기도 하고 별로라는 느낌이고요. 그 분의 특징들이 많이 없어진 느낌이고 이 제가 작품.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에게 느낀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셨네요, 진 작가님. 글쎄요, 끝이 그게 너무 같- 기세요, 작가님. 그게 같은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리메이크 작품들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원작과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원작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원작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저는 조금은 기대보다는 좀 실망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작가님 보셨어요? 저는 제 기억 속에 있는 리메이크 작 중에 최고였다. 영화를 본 후에 정말 잘 만든다. 만들긴 진짜. 정말 잘 만들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그냥 기분 좋게 극장을 나왔던. 저도 좋긴 했는데 이 지구를 지켜라의 광팬으로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지구를 지켜라 보면은 외계인을 신하균님이 괴롭히는 그 과정에 물파스? 물파스 떼수건 떼 그건 정말 왜냐면 이게 지구를 지켜라 이꼴 떼수건 물파스로 약간 그 머릿속에 그런 박혀 있거든요. 키치한 감성이 이 영화에는 전혀 없죠.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되게- 게 좀 네. 아쉬웠지만 헐리우드식으로 리메이크 했을 때는 이 정도 이상은 없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떼수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네. 어떤 식으로 또 다르게 변주를 해서 그런 병맛의 재미를 줬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 조금 놀라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놀람이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지구를 지켜라를 굉장히 충실히 그 줄거리를 따라가지만 굉장히 다른 영화로 만들었구나. 맞아요. 끝까지 보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렇게 과감하게 다르게 만든 게 이렇게 완성도가 높이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오히려 좋게 봤어요. 오히려 비슷한 결로 만들었다면 원작을 더 생각나게 했을 텐데 아예 다른 결이었기 때문에 더 이 감독만의 색깔 그다음에 이 각본가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아니, 저는 생각해서. 약간 이 지구를 지켜라 하면은 떠오르는 그 웃기면서도 그 괴랄한 감성이 네. 너무 좋은데 제가 요르고스 란티모스를 좋아하는 지점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너무 독특한 설정들이나 표현이나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랍스터인데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좀 더 끼얹어지지 않을까. 뭐 그게 이제 이 뭐 완성도를 다른 쪽으로 높였을지언정 저는 약간 그 키치하면서 괴랄한 감성이 더 요르고스 란티모스 때문에 더 심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었나 아니야,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길을 예, 선택한 예.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실망을 했었던가 봐요. 아니 지구를 지켜라는 사실은 그냥 신하균이 하는 모든 행위가 너무 웃긴데 약간 미친 사람 같고 백윤식이 외계인이라는 건 사실 외계인이라고 엔딩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처음엔 볼 때 몰랐죠.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게 되는 이게 그건 있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진짜 반전이. 너무 아니 이건 진짜 뭐 병맛도 아니고 이거 진짜 무슨 맛이라고 네. 해야 되나 싶을 근데 정도로. 그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메시지들이나 그러니까 그 주인공에 대한 묘사도 사실은 이번 영화는 거의 서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엄마 얘기 빼놓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이렇게 살짝씩 흘릴 뿐이지 뭐 아버지가 어땠다는지 아니면 그 얘가 어떤
괴로움을 겪었는지 자꾸 이렇게 경찰 사춘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너 옛날에 힘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얘기를 안 해주는데 지구를 지켜라는 사실 좀 많이 드러내는 편이잖아요. 신하균의 서사가 많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신하균한테 굉장히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뭐 왜 지구를 지키려고 제가 저렇게까지 애쓰는지에 대한 약간 이해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약간은 진짜로 미친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엔딩이 혹시 원작이랑 다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게 되는 게 되게 잘 만든 지점이다. 그래요? 저는,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저는 사촌의 역할도 사실 그 신하균 옆에 있던 그 순이한테도 어떤 서사가 있었고 필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여기 사촌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촌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 제가 영화를 잘 이렇게 몰입하지 못했나 봐요. 그런 지점들이.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실망스럽다고 느껴졌나 봐요. 사촌 캐릭터 어떠셨어요?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신하균과 그 동춘 서커스 그 순이 순이 동춘 서커스단에서 줄타기를 하던 그 순이와 약간 그 남녀간의 그 케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다음에 사촌 동생이 조금 이제 지능이 조금 낮은 그런 남성으로 나오는데 그 아이를 이 미친 광기 어린 테디가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 당한 아이가 어떤 식으로 결말에 이르는지. 네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선택이었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별도 바꾸고 그런 면에서 저는 잘 그렸다고 생각하고 그 이 영화에서 처음에 엠마 스톤이 그 백윤식 역할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우려가 됐다는 게 지구를 지켜라를 보면서 저는 지구를 지켜라가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2003년도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건 맞아요. 정말 엄청난 충격파였는데 그거를 떠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상 고문하는 장면 굉장히 괴롭게 봤었거든요. 제 취향이 그런 거를 정말 괴로워하기 때문에 정말 대발등이 쓰라린 것 같은 거기서 막 웃을 수만은 없는 그 괴로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엠마 스톤이 피해자라고 했을 때 이 남자가 여성을 학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까 저는 맞아요. 그런 그게 우려가 진짜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논란도 있었고 저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거의 그런 면에서 좀 많은 불편함을 주고 정말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우려스러워서 솔직히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솔직히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부분이. 왜 성별을 굳이 여자로 바꿔? 왜 또 엠마 스톤이야? 저는 가여운 것들에서도 비슷한 불편함을 너무 느꼈어서 그게 약간 뭔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불편함이. 영화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물론 막 피가 튀기고 막 그런 장면이 있지만 그 여성을 이렇게 고문하는 장면에서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제 우려를 딱 불식을 시키면서 아 여성으로 바꿨을 때 또 이 시대는 유리천장을 뚫은 뭐 훌륭한 여성도 CEO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더 새롭게 접근을 했구나.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봤어요. 그런 바뀌어진 캐릭터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작가님은? 이 감독한테서 섹슈얼리티란 표현이 거의 좀 뭐 더 페이버릿도 그렇고 되게 불쑥불쑥 엄청나게 자주 쓰시는 방법인데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네. 근데 이 영화는 거의 거세한 것처럼 맞아. 거세한 것처럼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맞아요, 거세를 맞아요. 했잖아요. 네, 과학적 거세를 한 게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다 회피한 것처럼 보이는 완벽하게 그런 너희들의 그 불안을 종식시켜 주겠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그래서 그 엠마 스톤을 납치해서 그러니까 백윤식을 납치해서 벌였던 그 엽기적인 행각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거의
대화로 대화가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와, 그 눈빛이랑 표정이랑 네. 얼굴 그래서 근육이 막 정말 두 사람의 연기가 정말 불꽃이 튀기는 느낌으로 맞아요. 연기력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앵글도 네.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윤 작가님이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대사 안에 이 테디라는 남성이 왜 이렇게 하는지 엄청나게 이 테디라는 남성이 자기를 변명하듯이 하는 그런 되게 철학적인 질문도 하고 서로 막 그런 막 어떤 논쟁을 막 하잖아요. 엠마 스톤이랑 거기서 저는 좀 충분히 그려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물론 신하균이 가지고 있는 서사만큼은 아니지만 얘는 굉장히 어떤 고민하는 미친놈? 그러니까 저는 내용적인 면보다는 그 앞부분의 수많은 대사들이 너무 좀 지루하고 좀 지쳤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너무 그냥 많긴 해. 너무 많고 약간 구강 액션. 그리고 제가 봤던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형식들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길게 진행됐던 그러니까 물론 대사는 늘 많았지만 이런 영화는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기의 흐름이 얘기만 있지 그 영화적 흐름이 안 보이는 상황 있잖아요. 전개가. 그러니까 약간 영화적인 재미가 조금 앞부분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인 게 제가 요즘 그 앞에서 이 테디가 말하는 화학적 거세와 뇌의 구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때마침 근데 이 영화에서 제 관심사와 너무 비슷한 부분이 나와서 되게 몰입해서 봤거든요. 감독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화학적인 거세가 필요하고 욕망을 낳아야 동의하는 되고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서 테디가 주사 놓으면 맞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욕망을 놓는 스스로 제 주사가 네, 아니라 주사가 아니고 내 뇌가 욕망을 놓는 그런 것을 욕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저의 관심사가 제가 킬링 디어 보면서도 그 당시에 그런 초능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킬링 디어에 그게 나와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잘 맞으시네요 감독님하고.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영화가 너무 기대돼요. 약간 요즘 현대인이 고민하거나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접점이 딱 맞는 거 아닐까요? 그 감독님과 그 마인드에 관련해서 되게 트렌디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거 놓치지 않고 쫓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야라서 그런데 되게 관심사가 겹치더라고요. 감독님이랑. 그래서 다음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돼요. 저는 지구를 지켜라에서 장준환 감독의 영화에서 데뷔작이긴 하지만 되게 이 영화에서 되게 강렬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는 이 신하균의 서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에 되게 희생당한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아버지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회사에서도 맞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 시대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군사 정부 시절 막 이런 문제도 나오고 마지막에 막 백윤식이 외계인이 우리를 뭐 지구를 뭐 만들고 걔네가 완전 신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막 그런 몽타주로 나오는 화면들도 어떤 한국 사회의 막 그런 되게 어두운 부분이나 폭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엔딩도 막 이렇게 우주에서 떠돌던 어떤 TV에서 갑자기 슬픈 음악과 함께 신하균이 되게 행복했던 시절들을 보여주면서 되게 막 엄청 감성적이고 한국인만 느낄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아픔이나 그 약자들이나 그 피해자들이 겪은 그런 것들을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엔딩에 깔렸을 때 제가 최근에 그 영화 다시 봤었는데 되게 이렇게 짠하면서 슬픈 감정. 맞아요. 짠하고 씁쓸하고 그게 되게 네.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03년 그때 가질 수 있는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그렸을까 했을 때 저는 너무 지구를 지켜라와는 다른 이야기, 좀 새로운 이야기, 뭐 환경에 대한 거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계급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음모론에 빠진 자들 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이렇게 현 시대의 이야기로 많이 각색된 부분이 되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2003년 영화는 2003년 영화고, 이 영화는 2025년에 나온 작품으로서의 어떤 메타포나 메시지가 저는 분명하게 있어서, 그리고 그 엠마 스톤도 그 제약회사 CEO잖아요. 근데 요즘에 왜 가장 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빌런 중에 하나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 거대 제약회사에 인간을 막 실험체로 쓰고,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도 저는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엠마 스톤이 약간 여기서 완전 나쁜 여자로 또 그려지지 않는 것도 저는 맞아요. 새롭거든요. 왜냐면은 그 원래 지구를 지켜라에 나오는 백윤식 완전 나쁜 백윤식은 놈이잖아요. 진짜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노동자를 부리는 어떤 그런 그 기업인의 모습은 당연히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악녀다 이런 느낌은 악녀가 아니잖아요. 예. 전혀 아니고 그냥 굉장히 정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여성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그렇게 악인이 아닌 것도 최근 요즘의 어떤 그런 혼란을 더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악인인지 잘 모르겠는 것들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엠마 스톤이 굳이 그런 대사를 두세 번 반복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뭐 대사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칼퇴로 바뀌었어. 맞아요. 다 퇴근해요. 다 퇴근하고, 근데 할 일 남은 사람은 해도 돼.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인가 하면 또 좋은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 전 그 말이 굉장히 나쁘게 들리는데 아니, 자율적으로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 정도도 말 안 하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왠지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두 읽고 있잖아요. 그 CEO의 마음을. 음. 그래서 비서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가지 못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말만 하도록 그런 지점들이 되게 역시 약간 그런 악인을 그려내고 싶었구나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요즘 사람들의 어떤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악인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그만큼 성공하기까지, 그다음에 그 회사를 그렇게 유지하려면 또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자기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해줘야 되는 거는 맞고, 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현 시대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지점이나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저는 좀 요즘스럽다. 요즘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공기를 좀 잘 캐치한 것 같다. 요르고스가 그런 점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뭐 그 엠마 스톤도 솔직히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관객들이나 그거를 본 사람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 뭐 근데 그런 지점들이 저는 되게 달라서 오히려 좋았던 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자주 하던 말 중에 왜 만들었어?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왜 속편 왜 만들었어? 네. 그 리메이크 왜 했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저도 그것만으로 성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도 왜 만들었어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전작이 더 와닿았다. 네. 그래서 전작과 다른 다르잖아. 점이 있다는 거는 네. 맞아요. 만약에 리메이크작이 아니라 이게 오리지널이었어 봐. 이 영화 그러면 진짜 엄청 센세이션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응이 그렇게 좋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많이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라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떨까? 막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지. 이 사람이 아무도 외계인이라는 걸 모른 채 보는 것과 맞아요. 우리처럼 그럼 알고 보는 거랑 너무 당연하게 저 여자는 근데 외계인인데 더 좋았던 게 알고 보는데도 외계인 아닐 수도 있나 봐. 막 이런 생각이 그렇게까지 드는, 바꿔놨을 수도 그게 있겠다. 되게 감독님의 어떤 이 연출 능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도 저는 계속 엔딩이 다를 수도 있나 봐. 외계인이 아닐 수도 있나 봐. 이런 생각을 계속 저도 살짝 했어요. 네. 엔딩이 혹시 그냥 외계인인 게 밝혀지지 않고 뭐 어떤 결말을 맞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감독님의 어떤 센스가 빛을 발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제일 감독님스럽다고 느꼈던 거는 전자계산기. 응? 전자계산기에 그 비밀번호 저 입력해서 아, 약간 그 장치를 이용해서 그 자기네 다 안드로메다로 돌아가는. 맞다. 전자 계산기가 가장 키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 저거야말로 진짜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안 똑같다. 때밀이 수건과 같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 근데 뭐 그 장준환 감독의 그 지구를 지켜라의 키치함으로 치면은 뭐 완전히 진짜 최고봉이었어.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못 따라가. 지금의 장준환 감독도 못 따라갈 거야. 못 따라가죠. 그거야. 어. 당연하지. 왜냐면 그 다음 작품이 화이였잖아요. 맞아. 화이 아니 때, 늘 결이 아니 달라요. 화이 때 기억 안 나요, 김 작가님? 우리 언론사에 기억나죠. 잊을 수 갔다가 없죠. 그 누가 그랬죠? 그 어떤 기자님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장준환 감독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아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들었어? 맞아요. 아니 지금까지 필모에 연출작이 딱 3개 아니세요? 그 1987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영화를 되게 느린 속도로 만드시는 감독님인가 근데 봐요. 데뷔작이 너무 센세이셔널 맞아요. 했는데 근데 전부 다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 하이도 다르고 1987도 다르고. 근데 그 화이나 작품을 하면서 엎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굉장히 많았던 감독님. 그리고 그 지구를 지켜라가 7만 명밖에 안 들었대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극장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한참 그 뒤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영화가 있다. 막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마 뭐 다른 방법으로 봤던 것 같지 극장에서 본 기억은 없어요. 그 데뷔작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것이 되게 정말 큰 장점이기도 하고 정말 발목을 잡은 큰 단점이기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영화의 다음 영화를 뭘로 만들 수 있겠어? 만약에 제가 제가 감독님이었으면 그냥 이 한 편으로 만족할래라고 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영화를 안 해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다는 처음 느낌? 딱 데뷔곡을 냈는데 그게 호랑나비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원히트 원더잖아요.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죠. 근데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또 장준환 감독님 뭐 1987 이런 거 완전히 1987도 진짜 터졌기 때문에 연출 거의 되게 800만 훌륭했어요. 좋았어요. 거의 800만 네.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쉬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1987 성공도 했는데. 되게 약간 완벽주의자이신 것도 같고 완벽주의자 아닌 감독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좀 작품 해주셨으면 그리고 좋겠어요. 그 2003년에 그거 알죠?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2003년에 지구를 지켜라와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이 나왔던 해예요. 황금기네요. 르네상스. 완전 황금기. 그래서 그 세 작품이 2003년을 터뜨린 작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작품 제일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있는 것 같아. 이 헐리우드의 리메이크, 이 영화가 리메이크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걸 또 어떻게 그 요르고스 란티모스 이게 원래 아리에스터가 가져간 영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연출을 할지 그리고 한때는 장준환 감독이 연출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아니 좀 그러니까 초창기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얘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작업을 했나 봐요. 네. 근데 누가 만들었어도 사실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긴 해요. 아리에스터가 만들면 어떻게 될지 장준환 감독이 다시 만들면 거기다가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저는 아리에스터보다는 요리고스 란티모스. 저도 아리에스터는 저는 더 불편해요. 저는 유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미드소마는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여운이 끝까지 가요. 지금도 가요. 피부가 막 쓰라리잖아요. 아니 인상적인 게 아니라 약간 트라우마를 남겨요. 뇌에. 저는 그런 작품 별로. 물론 팬들분들은 너가 뭐 감독을 욕하냐 그러실 다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게 되게 좀 감독으로서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아리에스터든 요르고스 란티모스든 뭐 박찬욱든 봉준호든 이게 딱 그 사람 작품 같은 지문 같은 어떤 것들이 보이잖아요. 연출 스타일들이. 그런 것들이 감독에게는 되게 축복 같겠다. 이게 보면서 누가 만들었지 이게 딱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도 물론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봤던 요르고스의 많은 것들이 조금 빠져있긴 하지만 모든 연출 컷이나 장면이나 음악이나 너무 요르고스 란티모스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 최근에 그 박찬욱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SBS에서 맞아요. 했고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감독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완성하고 맞아요.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찬욱 감독님 다큐도 진짜 재밌어요. 네. 네. 어떻게 박찬욱이 되었나가 너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데뷔작에서 적어도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지. 맞아. 감독으로서 이름 한 줄 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윤 작가님 계속 요르고스 란티모스 팬이시잖아요. 근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약간 시각적인 황홀함을 맞아요. 새로움과 황홀함을 주는 감독이잖아요. 이번엔 어땠어요? 조금 못 맺혔다? 네. 아니 그냥 그 전작이 약간 가여운 것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가여운 것들도 그랬고 그 국내에서 개봉을 안 하고 이 OTT로 갔던 그 카인드 오브 카인드리스도 봤어요. 근데 네, 항상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연출을 하지? 너무 그리고 그 갈수록 그 찬반을 일으키는 불편한 지점들, 특히 성에 관한 그런 것들을 되게 자유자재로 쓰면서 되게 문제의식도 많이 일으키고 아무튼 되게 새롭고 그래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지점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카인드 오브 카인드리스도 광기 어린 신앙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거에 요즘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여기도 주로 얘기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저랑 관심사가 같잖아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주제긴 해요. 그래서 그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에서 그 똑같은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제시 플레멘스랑 엠마 스톤이랑 그 편이 이거에 약간 프리퀄이나 이런 느낌이다. 약간 거기서 약간 이야기가 조금 확장된 게 요번 버전에 좀 들어있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배우들도 같기도 하고. 볼 수 있으실 기회가 있으면 그 영화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볼 땐 이게 뭐야 하고서는 되게 오랫동안 좀 남는 여운이. 근데 그 영화 좀 별로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안 그래도 그다지. 근데 저는 뭐 요르고스 란티모스 팬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은 킬링 디어였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너무나 정말 이거는 극장에서 정말 일어날 수가 맞아요.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맞아요. 이렇게 소름이 끼칠 수가. 네. 그리고 더 페이보릿도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랍스타를 정말 랍스타를 봤을 때 그 신선한 충격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랍스타는 그 봤던 환경이 안 좋았던 게 제가 하는 영화 프로그램에서 40분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하이라이트가 오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영화 감상이 깨져버렸어요. 맞아요. 좀 그래서 랍스터보다는 킬링 디어를 최고의 작품으로 꼽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좀 시각적인 부분 어땠냐고 물어보셨는데 윤 작가님 뭐 똑부러진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장면 엠마 스톤이 그 머리를 삭발하고 진짜로 삭발했잖아요. 그다음에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르고 그 엄청 그 얼굴이 클로즈업해서 완전 빅클로즈업해서 나올 때 그 눈동자가 눈동자가 하얗지 않고 약간 노릇끼리 하거든요. 노르스름해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외계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엠마 스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그 느낌의 그런 분장에 대단하다. 그냥 그 클로즈업 자체로 얘는 비인간이야. 약간 이런 힌트를 주는 것 같은? 맞아요. 우리가 지구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화성인의 그 얼굴형, 그러니까 그 머리 구조 이런 게 너무 딱 보여서 진짜 앵글 끝내주는데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다음에 의상적인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엠마 스톤의 화려함과 제시 플레멘스의 거지 같음 이게 너무 이 대비가 뭐 집뿐만이 아니라 둘이 각자 사는 집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계층의 차이, 계급의 차이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역시나 역시 잘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엔딩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엔딩 얘기해야 돼요. 네. 엔딩. 엔딩 얘기해도 장면들 돼요? 자체. 엔딩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엔딩 이거는 너무 지구를 좋았어요. 지켜라 자체에서 이미 다 스포가 된 거 아니 아닌가요? 근데 지구를 지켜라랑 너무 달라서 아니 엔딩이. 그냥 외계인 맞았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또 지구의 다른 운명 엔딩. 말하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좀 약했잖아요. 여기서는 그쪽이 너무 더 외계인이었다보다 더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네. 네. 약간 그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그 백윤식이 외계인 왕자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창조했는데 이것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안 되겠어. 니들은 다 죽어. 니들은 실험도 다 망했고 니네는 다 죽어도 싸 하면서 지구가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달라요. 네. 어떻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지구 멸망이 아니고 인류 네, 멸망이라는 맞아요. 왜냐하면 면에서 동물들이 살아남아요. 그 벌이 다시 돌아오고 지구는 살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잠들어 버린 사람 옆에 강아지들이 막 돌아다니고. 네. 벌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꽃이 피고 이런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 엔딩이 끝나고 엔딩 스크롤이 올라갈 때 그 새 울음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사운드만 들리거든요. 그것도 너무 지금 저 얘기하면서도 소름이 돋는데 제가 진짜 막 제 꿈이 마법사고 인류 멸망이 제 사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엔딩이었어요. 진짜 막 감동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저도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지구를 지켜라에서 정말 없었던 가장 좋은 장면이 뭐냐 그러면 저는 엔딩이거든요. 네, 맞아요. 완전히 한 스텝을 더 밟은.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를 지킬 수 없어. 맞아요. 왜냐하면 니네가 문제야. 맞아. 하고서 인간만 사라지게 하는데 거기에 인간들이 다 죽어 있는 몽타주가 너무나 고요한 지구 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평화롭잖아요. 네. 그 시체들인데 그 그 새 시체들이 소리, 비 오는 소리. 근데 그 시체들이 너무 끔찍하기도 하면서 한면으로는 근데 너무 고요해. 그 네. 고요함이 무섭기도 하면서 저는 인류 종말을 바라진 않기 때문에 진짜 종말이 오면 이런 걸까? 약간 섬뜩하기도 저는 근데 하면서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저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꺼이 노아가 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정도로 저는 제가 인류의 멸종으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 진짜 이 그 전에 요르고스 란트모스 가십니다. 무슨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알겠습니다. 지구에게 온전한 지구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구를 지킨 거잖아요. 음. 인간을 다 없애버림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지구를 지구를 지킨 지킨 거죠. 사람은 엠마 스톤이죠. 맞아요. 엠마 스톤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대가지고 오존을 없애버리면서. 없애버리니까 엠마 스톤이 결국 신이 인류를 없앴다. 다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꿀벌이 그러니까 수미상관으로 처음에 그 네. 꿀벌이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면서 이제 지구는 다시 리셋이 될 것이다. 그게 희망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인류한테는 희망이 없지만 꿀벌이랑 개와 고양이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맞아. 메시지를. 이 지구 전체 자연에게 그래서 그 얼마나 엔딩을 희망이 되게 마음에 들어하시는 그 사람들의 그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동물들은 살아남겼다는 이 죄 너무- 없는 동물들은 다 살아남겼다는 저도 그 좋았어요.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만 그냥 파워가 꺼지는 이 설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지금까지 인류 멸망과 지구 멸망을 그린 영화들 중에 최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이 엔딩에서 그 엔딩 음악 생각나세요? 어떤 거였죠? 저는 새소리와 빗소리. 아니 거기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몽타주에 음악이 계속 깔리는데 맞아요. 흘렸던 거예요. 그 굉장히 음악이 너무 좋아서 어. 그 음악을 찾아봤는데 여기 이 음악이 약간 옛날 포크송이에요. 포크송인데 굉장히 이 노래도 많이 이렇게 이제 뭐 편곡도 되고 많이 이렇게 불려진 노래인데 약간 그 이 영화에서는 마를렌 디트리라는 가수의 버전으로 나왔던 건데 제목이 뭐냐면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그러니까 이 가사가 그거래요.
꽃들은 다 어디 갔어? 음. 소녀들은 다 어디 갔어? 근데 이게 다 어디 갔어 다 사라져버린. 근데 이 영화랑 너무 잘 맞는데 음악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되게 평화로우면서. 그래서 아 이런 가사와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노래가 완전히 1961년도에 이제 처음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발매된 그런 포크송인데 이게 완전히 반전송이나 그런 인권에 관한 그런 노래로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다시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있는데 역시 음악하라도 그냥 쓰신 건 아니군요. 네. 진짜로. 요르고스 란티모스 음악도 대단하잖아요. 그 중간에 나오는 그런 깨지는 사운드 이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처연하면서 아름답게 들렸던 거에 또 큰 몫을 했던 이 노래도 너무 잘 맞았다. 너무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그 이질감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저는 느낌? 저 너무 좋았어요. 그 엔딩의 그 여운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배우들 이야기도 좀 해보죠. 뭐 정말 뭐 더 이상 뭐라고 칭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그리고 저는 엠마 스톤을 솔직히 요르고스 란티모스를 만나기 전에 맞아, 엠마 맞아. 스톤과 라라랜드. 이 지금의 그 엠마 스톤은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평소에 그러니까. 레드카펫에서 보여주는 스탠스나 이런 것도 꽤 그 전후가 되게 달라요. 그래요? 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나 뭐 나답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감독님. 저는 이 작품을 감독님을 유명한 배우가 되고 있는 거. 전에 그냥 엠마 스톤은 그냥 헐리우드 예쁜 여배우 중에 한 명이었어요. 큰 배우. 그냥 네. 누군가의 여자친구. 맞아요. 근데 정말 존재감이 너무 드러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찍는 엠마 스톤이 제일 예뻐요. 어떤 영화에 나오는 모습보다도 라라랜드에서 근데 예뻤잖아. 아니 그 아름다움과 좀 다른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을 찍어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는 것 같아. 계속 영화를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하고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둘이 시너지가 너무너무 진짜 넘치는 궁합이 관계 잘 같아요. 네. 그 엠마 스톤이 삭발하면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삭발했다는 말 진짜예요? 아 진짜요? 그건 몰라요. 그 용기에 자기도 같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시 플레멘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 파워 오브 도그라고 보셨어요? 거기서 거기서 진짜 네. 저는 거기서 처음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좀 못나고 맞아요. 좀 퉁퉁하고 왜냐면요 살을 엄청 많이 뺀 거예요. 이 엄청 많이 작품이. 뺐죠. 예. 이 작품은 그 전부터 예, 좀 맞아요, 뺐어요. 맞아요. 근데 좀 퉁퉁하고 그래서 약간 옛날에 맷 데이먼 닮았는데 팻 데이먼 맞아요. 그런 별명도 있었어요. 근데 저 커스틴 던스트 되게 좋아하는데 둘이 또 부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너무 아깝다 커스틴 던스트가 막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매력이 맞아요. 저는 이 배우도 약간 이 감독님에 의해서 더 발굴되고 있다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로 그 칸네 영화제인가에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래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됐다. 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을 만나서 배우들이 좀 자기한테 숨겨져 있던 어떤 것들이 뭐 이렇게 발산되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면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파워 오브 도그 때 이 배우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또 되게 이미지가 달라 보이고 그때는 이런 류의 연기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시 플레멘스가 약간 특징이 약간 웅얼웅얼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입을 많이 안 벌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약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되게 차분한 가운데 서늘하게 약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또 그 제가 추천작으로 했던 플라워 킬링 문에 나와요. 오. 네, 거기서 마틴 스콜세지한테 또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로버트 드니로를 신문하는 보안관으로 나오는데 제시 플레멘스가 딱 등장을 했을 때 그 존재감이 대단해.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를 이렇게 조용한 말로 웅얼웅얼하면서 신문을 하는데 그 둘의 어떤 이 게임처럼 딱 그러니까 왜 화면을 딱 장악하는 느낌. 예. 근데 이 제시 플레멘스가 요번에서 이렇게 폭발하는 연기도 막 보여주잖아요. 저는 되게 이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잘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신하균이랑은 다르지만
신하균은 되게 젊고 되게 뭐라 그러지? 광기. 광기 어린 그야말로 맑은 눈의 광인 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막눈광인데 네. 얘는 좀 지저분하고 냄새 날 것 같고 막 좀 뭔가 근데- 가까이 하기 싫은.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엠마 스톤 처음 고문할 때 이렇게 양복 차려입고 거기서 너무 짠했어. 근데 그 양복이 너무 낡았어. 맞아요, 낡았어요. 하여튼 뭐 그리고 그 사촌 동생 그 배우도 그 이번에 처음 연기한 진짜요? 오. 처음 연기한 배우래요. 그래서 이 사람 연기도 그 많이 에이든 델비스라는 배우인데 오디션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 연극해 본 거밖에 없는 배우였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배우라서 처음 보잖아요. 뭐 어디 내가 모르는 영화에 나왔던 배우인가 보구나. 근데 뭐 오디션 이렇게 했는데.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연기가 너무 어쩜 그래? 이렇게 잘해요. 첫 연기인데. 자폐나 뭐 그런 쪽 연기라고 쳐더라도 전형적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잘해서 그 아랫입술 움찔움찔하는 그게 너무 맞아, 계속 맞아. 저는 그것도 입술 연기. 시선을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 돌리면서 그 캐릭터가 본인인 것 같은 느낌? 약간 류승범 처음 등장했을 때 맞아. 저 양아치는 누구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 쫄보는 누구야 이런 그 느낌으로. 미트볼 스파게티 먹을 때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 화장실 좀 가도 돼? 막 좀 보내주지. 저도 신경 쓰였어요. 좀 보내주고 싸우면 안 되니? 아니 막 그때 저도 화장실 가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그게 아니 둘이 계속 싸우는데 왜 꼭 걔를 화장실을 못 보낼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제일 불쌍한 결말을 맞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저희가 배우들한테 또 칭찬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네. 영화가 잘 만들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모든 것은 이 좋은 배우를 그 자리에 딱 캐스팅할 수 있는 능력이 감독의 맞아요. 정말 큰 영화를 연출하는 것보다도 큰 능력이 맞아요. 아닐까? 아까 윤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엠마 스톤이 예쁘고 눈 큰 여배우였는데 어느 네. 순간 막 이렇게 근데 버드맨에서도 좋긴 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감독이 어쨌든 능력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야지 배우의 맞아요. 저 그건 진짜 배우를- 확실합니다. 확실해. 이 자리에 갖다 꽂는 그 능력 있잖아요. 아니, 그걸 끌어내고 끌어내야 돼. 작품과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거를 되게 할 수 대단한- 있는 어. 사람이겠다는 그 안목. 그러니까 김혜자님이나 변희봉님을 맞아. 그 중년 이후에 이렇게 영화계 스타로 만든 게 봉준호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전에 백은식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김혜자에게는 연기를 너무 잘하지만 엄마 이상의 그러니까 이미지는 국민 없었단 엄마였잖아요. 말이에요. 다시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잘하는 분이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렇죠. 이렇게 광기 어린 마더가 그러니까, 돼서 나타날 줄은 그러니까. 그 눈알 굴리는 연기. 우리 아이가 안 그랬거든요 할 때 그 표정은 그 지금도 원빈도 마찬가지죠. 네 맞아 원빈도 저는 그래서 원빈이 원빈은 그 카누 뭐지? 그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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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그 감독의 능력이라니까. 맞아요. 어.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맞아요. 마블도 잘 나갈 때 진짜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하는 그 능력이 그럼요, 반 이상을 그럼요. 차지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젊을 때 장준환 감독님이 이때 30대 중반이었대요. 데뷔작이. 그러니까 좀 좋은 봉준호의 감독님. 절친으로서. 좋은 감독님, 좋은 감독들이 많이 나와야지. 그리고 감독이라면 이렇게 데뷔작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끝까지 가는 자기만의 스타일? 근데 그런 지금 패기가 좀 필요하다. 패기가 아무리 있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산업화된 시대에서는 이런 장준환 감독이 만약에 지금 지구를 지켜라 시나리오를 들고 사이더스를 찾아가면은 영화화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그 당시에 그 영화에 투자하고 영화를 그리고 그런 거에 그 극본을 보고 이런 거 해야지 하던 신하균도 그때 잘 나갈 때였는데 지금은 다양성이 너무 참 사라져서 대단하고 다행이다 그런 걸 허락해주고 투자하고 만들게 맞아요. 해준 사람들이 하여튼 그 제작 그 스토리도 그 타이밍이나 이런 그런 게 딱딱 잘 맞았더라고요. 그 스토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지금은 아무리 패기 넘치는 사람이 아무리 크리에이티브한 시나리오를 들고 가도 그게 돈이 돼 안 돼 이걸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게 진짜 안타깝죠.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국 영화의 또 중흥기가 이때처럼 21세기 초반처럼 또 왔으면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자, 오늘 그러면 부고니아 이야기를 해봤는데 각자 평점 5점 만점에 얼마 주실지. 저 5점 줄게요. 너무 5점. 좋았고 이 지구를 지켜라의 팬으로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리메이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역시 잘 만들고 좋은 영화지만 음. 저는 항상 그 별점의 기준은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작품 치고는 재미는 좀 떨어졌다. 그래서 3점. 3점이요? 네. 굉장히 낮네요.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5점 드리지 않은 거는 대사가 아까 말한 대로 많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서 살짝 졸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화 전체의 어떤 폭발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4.5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뇌과학과 이 우주의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대사가 나오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세히 봐주세요. 이거 끝나고 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인생에 되게 아, 내가 몰라서 이해를 못했나 보다. 좋은 정보입니다. 봐주세요, 많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부고니아와 함께 했고요. 저희 다음에는 또 조금 비수기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좋은 작품을 발굴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댓글도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또 읽어보고 또 꼼꼼하게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요. 찬바람이 부니까. 네. 저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볼게요. 감사합니다.